귀한 자리 감사하고요. 앞서 오 변호사님께서 가족 신탁에 대한 구조, 필요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련 제도에 대한 한계점 이런 것들과 재현에 대해서 잘 정리해 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토론자로서 시간이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 뭐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보충적으로 제 이제 실무자 입장에서 어떤 내용이 좀 더 이해를 도와드려야 될까 하는 내용과 재원적 측면에서 한두 가지 정도 더 추가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백년 리빙트러스트 센터라 그래서 하나은행이 이제 2010년도부터 2011년 개정 신탁법 이전에 법무부 유권 해석을 받아서 지금 이제 고객들의 상담과 신탁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 말에 이제 약 10만 건 정도 신탁 체결이 됐고요. 금액이 1조 2천 정도 되기 때문에 어찌 보면 가족의 이미 생활형 평균적으로 1,000만 원에서 1,200 정도가 됐기 때문에 금전만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 신탁, 그다음에 또 맞춤형의 고액 자산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두 가지가 좀 분류가 돼서 좀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어서 향후에 좀 판단하는데 우리가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앞서 말씀해 주신 부분 발표해 주신 발표자의 내용을 좀 저희가 정리하는 의미에서 3세대 혹은 4세대의 가정의 문제를 제가 정리를 해 봤습니다. 보시면 지금은 이제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로 나 혼자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대는 이미 지나간 것 같습니다. 40대, 50대, 60대 그 이상이 되게 되면 가정에서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부모의 상속 문제, 치매 문제, 그다음에 아래 자녀의 증여 문제, 뭐 이런 문제들이 전부 다 골고루 엮어져 있기 때문에 소위 이제 가족 신탁의 개념에서 조금 더 확장을 해본다면 이제 웰리빙에 대한 개념이 우리가 세대별로 전부 다 같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3세대를 넘어서서 이미 4세대에 그 솔루션을 해결하는데 금융기관들이 이미 나서고 있다. 그리고 또 영업신탁뿐만 상사신탁뿐만 아니라 민사신탁을 통해서도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는 분위기들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아까 이제 발표자분께서 유언과 신탁, 승계 문제 쪽에 이제 말씀을 좀 비교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보충적으로 한 가지만 좀 설명을 드리면 유언장과 신탁이 실무적으로 많이 쓰이는 이유입니다. 유언장을 아무리 공증을 받았다 하더라도 금융기관의 집행을 위해서 제안을 하게 되면 금융기관에서는 그대로 집행하는 것을 좀 거절을 합니다. 왜냐하면 유언공증이라는 게 마지막에 작성이 된 유언공증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은 그 유언장이 마지막 유언장이라는 사실을 알 수 없어서 결국 다른 상속인들의 모든 동의를 받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유언공증의 현실적인 한계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번잡한 절차를 피할 수 있는 방법, 내가 가지고 있는 금전을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즉각적이고 신속하게 넘겨줄 수 있는 그런 방법, 이게 이제 신탁이 거의 유일한 방법이고요. 신탁이 일본에서도 이런 절차들을 피하고 원하는 대로 상속할 수 있는 제도로 자리매김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유류분 관련된 내용이 이번에 이제 항소심까지 나오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상속 설계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상담이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지형 가족 신탁의 대표적인 부분은 치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연간 상담하는 건수가 저희 센터에서 상담하는 건수가 이제 800여 건을 넘고 올해는 이제 900건 정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부터 유의미한 이제 변화를 저희가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체 시장의 변화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상담하고 있는 그 내용을 분석을 해보면 우리가 고령사회로 접어들었던 2017년 그 이전에 2016년과 17년도에 유일하게 상담 내용이 증가했던 부분이 치매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금도 가장 많은 상담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치매를 대비하고자 하는 치매 신탁, 치매가 이제 걸리기 전에
발병하기 전에 고민하는 가족들의 문제, 그다음에 치매가 발생된 이후에 관리를 하는 문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굉장히 상담이 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치매 관련해서 연간 들어가는 비용이 2천만 원을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도적인 측면에서 저는 이제 치매 국가 책임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 재무적인 재정적인 어떤 부담을 유도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스스로 대비할 수 있도록 반드시 치매 목적으로 신탁을 하거나 어떤 예금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일정한 부분의 세제적인 혜택은 반드시 필요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한도 설정을 일본의 교육비 증여 신탁이나 양육비 지원 신탁처럼 일정한 한도 부여를 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아니면 적립식의 목적으로 연간 뭐 700이든 1000이든 2000이든 일정 부분을 유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유도 효과는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충적으로 설명을 올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아파트 재건축과 신탁 부분인데요. 이건 이제 그 발표자분께서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적인 한계점을 말씀을 해주셔서 요즘에 가장 많은 상담이 늘고 있는 내용을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신탁을 한다라는 것은 이제 아파트가 소유권이 넘어간다는 거고, 그 소유권이 넘어가면 조합 설립 이후에 최근에 이제 그 부동산 대책 이후로 조합 설립된 다음에는 조합원의 지위 양도가 불가능한, 혹은 뭐 최근에는 이제 내년에 뭐 조합 설립되기 이전에 실거주자 조합원들의 이제 조합원 지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2년에 이제 실거주 이런 대책들이 나왔는데요. 실제로 신탁을 한다라는 것은 소유권이 이전이 되기 때문에 과연 이 제도와 그 조합원의 지위라든지 그다음에 조합원의 지위 양도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핫한 이슈가 되고 있고, 저희가 국토교통부라든지 구청에도 질의를 하지만 그 명확한 답변을 해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발표자분 내용에 나와 있는 것처럼 관련 법을 뭐 다 뜯어 고칠 수는 없는 거고, 최소한 신탁과 관련된 어떤 기준안이 될 수 있는, 악유할 수 있는, 토론할 수 있는 그런 관련 업법이 나와야 거기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충분히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이제 전세금도 마찬가지고 산업단지에 대한 신탁 뭐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발표자분께서 말씀하신 신탁과 결국 소유권의 이전으로 인한 관련 유관 그 해석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신탁이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이제 진입자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진입자들이 시장 초기에는 아무래도 신뢰성을 얻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신탁을 통해서 기존에 있는 금융기관과 재신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줘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재신탁은 결국 신탁업을 받아야만, 신탁 라이센스를 받아야만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신탁을 좀 더 쉽게 익숙하게 소비자들이 접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신탁 대리점 제도를 일본처럼 도입을 해서 신탁 대리점을 통해서 다양한 신탁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뭐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고 업법에 대한 문제를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발표자분께 두 가지 정도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이제 신탁업법에 대한 제정에 대한 필요성들을 약간 관련 법규,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에 따른 여러 가지 제도, 그 다음에 재신탁과 신탁 대리점 제도, 그 다음에 이제 투자형 상품에 대한 구분,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앞으로 장기 노후 자산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가족 신탁, 복지형 가족 신탁에 있어서는 관련 법률과 근거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발표자분의 의견을 제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질문 드리고 싶은 게요. 아까 이제 생명보험 신탁에 대해서 말씀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약간 마이너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제 금융권에서 오히려 소득이 없는 사람이 생명보험이라는 레버리지를 통해서 본인의 자녀나 장애인들을 위한 노후 케어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상품이 생명보험 신탁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은 이제 자본시장법 103조
수탁하고자 하는 재산의 대상을 7가지에서 더 확대해야 된다. 그래서 생명보험 신탁이 늘어나야 된다. 이제 이런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일본의 이제 생명보험 신탁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가서 보니 그렇게 확장돼 있지는 않더라. 규모라든지 그 고령화에 비해서.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자본시장법 제105조 금전의 운용 방법에 보험을 수탁자가 운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더 가야 되지 않을까. 오히려 미국식의 생명보험 신탁으로 더 가야 수탁자가 GA라든지 보험회사를 통해서 자유롭게 계약자, 수익자가 되는 세제적인 혜택 부분도 좀 이중 두 가지를 노릴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가는 게 생명보험금 신탁이나 생명보험 신탁을 활용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발표자분의 의견 여쭙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